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투리잘입니다. 김미님께서 신청해주신 항공사업계, LCC 업계, 특히 제주항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 누나, 제주항공 가자! 제주항공은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대한민국 두 번째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정기 항공운송 사업 면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세 번째 저비용 항공사로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45개의 도시, 77개의 노선을 취항 중이며 현재 44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항공산업의 1위로서의 도약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총 보유 항공기는 160여 대로 늘어나게 되며 점유율 기준 국제선 45%, 국내선 48%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항공업계 점유율 순위가 1위 대한항공, 2위 아시아나항공, 3위 제주항공으로 미뤄봤을 때 만약에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업계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좋은 흐름이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요즘 항공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LCC항공은 더욱더 안 좋아요. LCC 업계 1위의 제주항공도 20분기 만에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반일 정서로 인한 노선 급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LCC 업계의 불황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의 기사입니다. 당시 LCC 업계들은 저가를 넘어 초저가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며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TA 항공은 김포 제주 노선 2명의 왕복운임 42,400원, 3명은 47,400원, 부산에어는 김포 제주 편도 노선을 9,90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함과 더불어 대형항공 아시아나 역시 왕복 노선을 28,000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값을 시외버스표의 값에 파는 미친듯한 역마진 공격, 항공사들은 이토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항공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외 여행자의 수도 증가했던 것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15년 20%, 2016년 15.9%, 2017년 18.4%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 감소와 시장 규모 증대로 인해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또이또이 평탄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항공 운수업의 특성상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 가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운행에 따른 고정 비용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고정하여 미판매 공석으로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1,000원이라도 더 받고 태우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가하는 관광객 수만큼 본격적인 마케팅,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떠오르는 시장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유통업들이 벌이고 있는 영혼의 맞다이, 누가 먼저 죽나 보자 하며 싸우고 계시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경우 현재 적자가 어마무시하죠? 자, 현재 우리 LCC 업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지난 4, 5년간 고속 성장을 해왔던 LCC 업계는 올해 2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노노재팬의 여파는 3분기에 적용이 됩니다. 즉, LCC 업계의 불황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란 것입니다. 제주항공 274억 원, 진에어 266억 원, 티웨이 258억 원, 에어부산 219억 원. 업계의 맏형이자 국내 항공업계 3위인 제주항공의 경우 2014년 2분기 이후 20분기 만에 27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항공기의 증가에 비해 탑승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탑승률은 90.4%였지만 2분기 탑승률은 85.4%로 급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항공료의 경우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항공기 리스 비용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실적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한일 외교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보이콧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LCC 국제 노선 중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합니다.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은 LCC 하반기 여파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광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56만 1,700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인의 감소폭은 전체 국가 중에 가장 큽니다. 일본의 대체 취향지인 중국 노선 역시 10월 10일까지 신규 취향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타항공까지 매각설이 나돌 정도로 LCC 업계가 정말로 안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즉각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고속 성장을 하던 LCC 업계에서 매각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전성기가 지는 것을 압니다.
감시하는 것이었죠. 더불어 LCC와 같은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소득과 가격 탄력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 상황 및 해외여행의 감소는 그 바로 매출에 직격탄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려되는 점은 신규 LCC들이 또 비행기 대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플라이 강원 9대, 에어로 K 7대, 에어 프리미아 6대로 증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기존의 LCC 노선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가뜩이나 포화인 LCC 항공업계의 과포화된 상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LCC 업계가 도입이 되어 현재 국내 LCC 항공사 업계 수는 9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인구 3억 2,500만 명의 미국과 똑같은 기업 수입니다. 현재 이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LCC 대수가 비슷한 나라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총 동서횡단 거리를 평균 3,000마일이라고 하죠. 평균 4,800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80km 정도라고 합니다. 총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에서 도시를 옮길 때 우리나라처럼 차를 한두 시간, 3-4시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비행기로 3-4시간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소가,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동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제일 긴 거리가 480km, 기껏해야 차로 3-4시간이란 것입니다. 더불어 KTX로는 2시간 20분, 비행기로 제주도까지 간 50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옆나라 일본을 볼까요? 일본도 가고시마에서 삿포로까지 총 2,500km라고 합니다. 즉 애당초 내수로 감당할 수 있는 파이 대비 너무나도 많은 LCC 기업들이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선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이처럼 LCC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완전하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M&A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주어진 한드, 그 끝이 어디로 수렴할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LCC 업계가 어디로 수렴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한 경제 상식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는 총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과 가게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돈의 수요는 줄어들고 금리는 인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여 기업과 가게가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돈의 수요 높아지고 다시 금리가 오르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에 따라서 금리가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정부 정책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 어느 것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시기에 경기가 좋으신가요? 제가 생각한 현재 금리 상황은 첫 번째라고 느껴집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변동이 되고 있고, 이 금리야말로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을 기대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요?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에도 당연스럽게 현재 3분기 실적은 어닝 좋고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1% 감소한 3,46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5%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70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어닝 조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복합적으로 끼워져 있는 국제 외교 문제, 환율, 과포화 시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주항공 자체도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주항공은 타 LCC 항공사와 차별적으로 3천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면 대한항공을 위협하는 2위의 항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SC의 경우 단거리 여객 시장에서 저비용 항공사에게 점유율을 빼앗길 수는 있으나 오히려 장거리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기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높은 LCC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SC의 1위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 매출에서 프리미엄 클래스 시장 비중이 20%에서 25% 상승하는 등 3분기 영업 흑자를 낸 유일한 항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와 같은 FSC 매물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것이죠. 현재 제주항공과 더불어 수많은 LCC 항공들의 전망을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 파탄에 따른 실적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되는 업계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 마냥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인수라는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항공의 매출 규모 자체가 소득과 가격이 매우 탄력적이어서
경기에 따라서 매우 탄력적인 매출 규모를 지니고 있지만 아시아나는 FSC입니다. LCC에 비해 비탄력적인 수요의 FSC 시장의 수요도 동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출 증대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현재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는 FSC만 볼 수 있었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FSC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주시면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